안녕하세요. 저는 구대 모유수유 홍보대사인 신정민입니다. 저는 7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이고요. 7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이고요. 저희 큰아이는 이제 15살 중학교 2학년 반석인데요. 되게 창의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창안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 뭔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공모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 부분에 있어서 반석이가 나는 폐지를 종이를 이용해서 건물을 하나 짓는 아이디어가 자기가 있다 그러면서 출품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품을 했는데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게 결선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2등을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둘째 우리 하륜이는 좀 되게 정반대예요. 반석이랑 되게 정반대여서 되게 꼼꼼하고 되게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다음에 하일이, 셋째 하일이는 이제 5학년이거든요. 근데 하일이는 되게 기억력이 되게 좋고 아무튼 박학다식해요. 그래서 책도 굉장히 많이 보고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책을 보고 있어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책 되게 집중해서 열심히 보고. 우리 넷째 하비 씨는 이제 9살이거든요. 9살인데 아기 때부터 되게 야무졌어요. 야무지고 뭐 표현하자면 이제 똑순이 같은 무슨 일을 시켜도 이렇게 잘 해내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 다섯째 이혜리는 되게 예쁜 이제 얼굴도 예쁘지만 노래도 잘하고 또 되게 재능이 많은 다재다능한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양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이들 해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막 여섯째 아람이는 지금 조금 좀 이렇게 말썽꾸러기죠. 한참 말 안 듣고 이제 형아 누나들 막 옆에서 이제 막 방해하고 괴롭히고 이제 그런 나이에 이제 개구장이죠. 개구장인데 아무튼 그래도 엄마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아기 동생 나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젖을 먹여주고 있으니까 와서 비라고 이렇게 베개도 갖다가 엄마 이렇게 넣어주고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얘가 되게 찌꺼맣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도 엄마가 힘들 것 같으니까 엄마 베개도 갖다 주는구나 싶어서 아무튼 사랑스러운 그런 개구장이입니다. 예비 씨가 이제 7째잖아요. 근데 되게 일곱이 이제 행운의 숫자 7이라고 하는데 정말 되게 행운을 많이 가져다 준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 낳고 나서 저희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반석이도 뭐 큰아이도 거기 창안대에서 상도 받고 우리 둘째 하륜이도 기타 콩쿠르에서 상도 받고 또 저도 이제 홍보대사가 뭐 이제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예비 씨 낳고 예비 씨가 정말 복덩인가 보다.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가족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조금 자연스럽게 아이도 낳고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살고 싶다. 뭐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처음 초산했던 우리 큰아이 반석이가 낳을 때 가장 힘들었었고요. 큰아이는 조금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났는데 한 2, 3주 빨리 태어났는데 이제 양수가 터져서 제가 유도분만을 했거든요. 근데 유도분만을 할 때는 이제 분만 촉진제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시간 진통하니까 오래 진통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둘째, 셋째를 낳아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통이 와서 출산을 할 때는 처음엔 좀 약하게 오다가 조금씩 이렇게 세지는데 아무튼 첫째 때가 아무튼 가장 힘들었던 6시간 동안 그냥 계속 힘들게 진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를 낳을 때 하비 씨 이제 출산할 때 제가 이제 집에서 진통을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갔거든요. 딱 도착하자마자 병원에서 병원 입원 수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막 그 분만실에서 보호자분 어디 계시냐고 막 계속 찾고 남편은 이제 거기 밑에서 수속하고 있고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고 이제 남편이 이제 막 그러면서 그랬었던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자마자 한 20분 만에 제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20분 만에 가서 아기 낳았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너무 쉽게 아기 낳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만에 나도 아기 낳는 거 힘들다고 이제 꼭 제가 한마디씩 붙이고 덧붙이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고 그냥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5째까지 해왔는데 6째는 임신을 하고 그래서 또 6째 임신을 했구나 싶었는데 이제 병원에 처음에 임신돼서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2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뛰는 거 확인하고 아이가 이렇게 잘 초반이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때 2주일 있다가 이제 갔는데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나서도 한 1, 2주 더 기다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심장이 뛰지 않아서 이제 유산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도 몇 개월 있다가 저희가 또 이제 임신이 됐는데 그때도 또 이제 그랬었어요.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죄책감도 좀 들기도 하고 내가 좀 잘못해서 그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근데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유산 2번 하면서 그리고 되게 이제 자연스러웠던 일이 되게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하지 않고 그게 되게 축복이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었고요. 2017년 세계 모유 수유 주간을 맞아 기하를 제9대 한국 모유 수유넷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 계기가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첫째 아이 낳고 나서 당연히 모유 수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아무튼 모유 수유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아이도 되게 작게 낳았었고 그래서 되게 작았고 그래서 잘 빨지도 못하고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잘 빨지를 못하더라고요. 아기가 잘 빨지 못하고 이제 못 빠니까 이제 계속 울고 그러면서 며칠을 그때 이제 산후조리원 뭐 이제 이런 데 안 가고 집에서 친정해서 조리할 때였는데 며칠을 아무튼 전 몰리느라고 진짜 막 진땀을 뺐던 진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유수유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보 나 이제 분유를 먹여야겠어 모유 못 먹이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정색을 하면서 왜 분유를 먹이려고 하냐고 또 남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기가 생겨서 그럼 모유를 한번 끝까지 먹여봐야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먹였던. 갓난 아이에게는 이 모유가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인 음식이고 절대적인 음식이고 하나밖에 없는 음식이 그 모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내에게 좀 힘들지만 이 모유를 좀 먹이도록 격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유를 먹였는데도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제 돌 전까지는 밤에 이제 분유를 타서 이제 100일 전까지는 분유를 타서 밤에 이제 먹이고 재우고 이제 그랬었는데 100일이 지나니까 얘가 분유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분유를 입으로 혓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작은 조그만 아기가 분유랑 모유랑 뭐가 틀리다고 이걸 이렇게 버블을 할까, 뭐 밀어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자라다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얘가 그냥
빨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물리면서 계속 먹였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되게 부족하고 뭔가 더 먹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건 되게 엄마 생각인 것 같고 아이는 그냥 모유를 더 좋아하고 모유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모유가 그리고 아이에게 가장 좋고 또 모유는 피와 성분이 같다고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피와 같은 모유인데 피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피인데 아이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정말 되게 신비한 살아있는 어떤 엄마만 해줄 수 있는 아이에게 정말 너무 귀한 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분유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된다는 거 너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유 정말 너무 아이에게 귀한 거 되게 주고 싶으시고 할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모유 꼭 모유 수유 돌전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누구 빠지지 않고 누가 더 많이 하지 않고 아무튼 가족이 같이 하는 일들을 저희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아무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동료라고 할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네. 남편은 되게 집안일에 되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게 저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지?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100점 만점에 120점이죠. 그 가사일을 돕는 건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예, 되게 관심이 진짜 많아요. 예, 주부들의 저보다 더 주부 마인드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한 51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이제 첫째 때는 집안일을 도와주면 아내가 쉬웠거든요. 또 둘째 때도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면 아내가 쉬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집안일을 해도 아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거나 집안일을 해도 아내는 그 시간에 쉬지를 못하거든요. 다른 애들이 다 아내한테 몰려 있고 또 그 외에도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에는 집안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즐겁게 했고 또 아내한테 행복을 주는 것 같아서 시간을 주는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은 참 제 스스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내한테는 많이 도움도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못 보내니까 집안일을 하면서도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가졌을 이렇게 아이가 있을 때 같은 저한테 좀 즐거움이 별로 없고 또 아내한테도 그런 만족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집안일을 이렇게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아내가 더 행복한 걸 찾아주면 좋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50점, 51점 정도 이렇게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quick time. Can I go to the mail with you? Asked W. Yours, Arthur. I wish. Here the student filled out slowly in alphabetical order. 수학을 그러면은 하준이가 알아서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냥 학교 진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학교 진도에 맞춰가지고. 네. 근데 하준이 이제 혼자서 이제 문제 풀고 하려면은 공부하려면 어렵지 않아? 지금은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없고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이제 없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고 제가 이제 큰 아이는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수학 문제집 갖고 이제 막 풀어보고 이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아이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인데도 그 문제집을 딱 같이 풀면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이것도 못하냐고 막 소리 지르게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초등학교 수학을 가지고 얘한테 이게 할 게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수학을 제가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본인이 이제 그 방송 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학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어렵거나 그런 거 이제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답은 해주고 하긴 하지만 주로는 이제 본인이 좀
해야겠다 싶으니까 큰아이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이도 셋째 아이도 나도 그러면은 좀 형이 하니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수학 뭐 문제집 푸는 거 이제 그런 거 하기도 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결혼 전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부모가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저도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또 양육을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고민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좀 이 시대를 따라 사는 게 좀 많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시간이 좀 자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좀 자기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좀 착각하기도 하고 자기 시간 없이 그냥 대부분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혼자만의 시간, 또 생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인생을 좀 살아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좀 지식이나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도 공부하고 뭐 학교 공부도 잘하고 이 두 가지 짐을 주고 싶지 않았고, 한 가지 짐을 좀 주고 싶어서 홈스쿨 좀 하라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홈스쿨링의 장점은 어쨌든 엄마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나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뭐 또래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보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아이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좀 엄마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하루 종일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부모만의 시간, 엄마의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조금 단점이죠. 그런 아쉬움은 있죠. 자기가 이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이제 아쉬움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막내 예비 씨를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하면서 친구들을 보니까 다 이제 좀 아이들이 조금 다 크고 조금 여유를 좀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이제 제가 노산인데 친구들은 다 이제 아이들이 좀 초등학생들 다 되고 이제 좀 여유가 좀 있어지는데 나는 또 임신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육아를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랄까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에 7째 나면서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나는 그래서 뭘 하면 좀 행복한가 이제 이런 생각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게 제가 가장 행복하고 아이들이 이제 잘 노는 모습, 좀 이렇게 웃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참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럼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1년밖에 없다면 나는 그럼 뭘 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봤거든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근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정말 뭐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1년밖에 남지 않았어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더라고요. 다른 거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가장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이 또 뿌듯해지고 또 힘이 나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이고 되게 가파르더라고요. 가파르고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도 되게 가파르고 그러니까 어른이 가기에도 되게 힘든 코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이제 좀 내려갈까 이제 그랬는데 애들이 또 올라가자고 정상까지 올라가자고 그래서 저희가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제 한 몸 이제 막 가누면서 이제 가는 거고 남편이 이제 아람이 챙기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갔고 이제 이혜리가 이제 6살이었는데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지리산 때도 혼자서 막 갔는데 그 계단 있는 데를 정말 도와달라는 말 안 하고 혼자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상 부분에 되면 이렇게 가파른 언덕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서 딱 그 경고문이 딱 있어요. 여기는 임산부나 뭐 술 취하신 분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딱 있었는데 여기로 올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진짜 목숨을 걸고 거기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거기 남편은 아이를 안고 이제 거기로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엘이나 하빗이나 정말 힘든 내색 안 하고 거기까지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잘 올라온 게 너무 기특하고 뿌듯하고 가족이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치면 이제 못할 일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무튼 처음에 저희는 이제 계획이 특별히 없었고 저도 이제 7명을 낳을 생각은 전혀 못 했었는데 이제 한 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이렇게 낳는데요. 아무튼 한 명도 좋고 2명도 좋고 아무튼 3명도 좋고 아무튼 많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실 때 1명, 2명도 좋지만 3명 이상 낳으셨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경제적인 그런 걸로 저희가 이렇게 키우거나 그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다니다 보면 아기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정말 아이들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